그러면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현실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 얘기 다 집중하고 계세요? 네! 진짜죠? 네! 자,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40대, 50대, 60대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많으시네요. 안녕하신가요? 아, 진짜로 안녕하세요? 아니, 현실이 안녕하시냐고요? 오늘 안녕한 거 말고요. 별로 안녕하지 않죠? 그럼 20대, 30대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는 손 들지 마세요. 어차피 다 안녕하잖아요. 네. 안녕들 하세요? 안녕하지 못할 겁니다. 현실은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안녕하지 못하는 건 사회적인 부분이죠. 정년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정년이 빨라졌다는 얘기는 40대, 50대, 60대가 이제 안전한 바운더리가 아니다. 그럼 그들이 이 사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될까요? 방금 전에 손들었던 20대, 30대 분들이 채워야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20대, 30대 분들이요, 지금 대한민국 실업률의 약 11%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한 3% 정도 되거든요. 그럼 11%라는 얘기는요, IMF 이후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면 20대, 30대들이 채워야 할 그 자리를 대체 누가 채웠을까? 외국인 노동자들과요, 이런 기계들이 채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책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대안책이 있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소득 중에서 할 수 있는 거, 치킨집, 커피숍, 자영업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죠? 미쳤대요! 자영업은 완전히 미쳤다고 써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은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좀 달라? 그래서 일단 차리고 봅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정도 매출 규모면 충분히 1억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자영업을 해봤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철딱선이 없구나. 이 회사의 이 가게의 매출은 3,500만 원. 한 달에 내가 진짜 죽어라 일해가고 버는 금액이 10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주인을 인터뷰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사보다는 아무래도 회사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뭐 보여드렸죠? 회사도 안전하지 못해요. 다 안녕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이요? 과연 이게 대안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혹시나 자영업을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제 주변에는 있었거든요. 요 앞에 있는 박수환 사장님과 최동진 사장님이에요. 이분들은요, 순수익으로 월 1억 정도를 벌었어요. 굉장히 잘 벌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수환이가 떡볶이를 하니까 나도 떡볶이를 해야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야, 동수 PC방 하는데 엄청나게 잘 됐대. 아, 그래? 그럼 우리도 PC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야, 근데 어디다 하지? 어디다 하긴 어디다 해? 동수네 가게 옆에다 해야지.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죠? 밥그릇 뺏어먹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무언가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냈다라고 쳐볼게요.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건데 아이템이 꽤나 괜찮아요. 그래도요, 금방 따라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천국이죠? 모방 천국입니다. 짝퉁 천국이.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우리들이, 아주 작은 규모의 우리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있는 박수환 사장님은 저를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야, 그냥 회사 다녀. 떡볶이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밖은 어떤 줄 아니? 지옥이야. 너가 와서 버틸 수 있을 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해. 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되게 변화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먹여 살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 월급만으로는 우리 가족이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전 그래서 무언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뭔지를 몰랐던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다단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어쩌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바라본 다단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요, 죄다 사기 사건이고 맨날 누구 울리고 파산하고 막 사재기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보여준 것들은 이 앞에 있는 신흥부자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지 않을까? 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그렇게 못날 게 뭐 있어?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날씬하고
죄송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웃지 마세요. 네. 아니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라는 걸 한번 알아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시사경제 용어세대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존의 중간유통 단계를 줄이겠대요. 거기서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을 빼가지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싸게 공급을 하겠대요. 그럼 언뜻 보면 우리가 온라인 소비하고 굉장히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한테, 나한테 다시 환원해 주겠대. 싸게 줄게. 근데 너한테 내가 돈까지 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하고 있는 소비 패턴과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러 한번 갑니다. 그럼 동네 마트 갈 수도 있는데요. 기왕이면 큰 장을 볼 때는 이마트를 갑니다. 왜죠? 대답 안 하실 건가요? 왜죠? 싸니까. 싸서. 싸기만 한가요? 적립도 해줍니다. 적립 몇 프로 해주죠? 0.2%. 한 0.2% 정도 해줍니다. 그걸로 인생이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거기는 대체 0.2%밖에 안 줄까?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를 그 회사가 부담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라고요? 그걸 하지 않는데. 그럼 대체 광고는 누가 하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입소문 마케팅, 부전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로부터 제가 써서 좋아서 좋다라고 소문을 내면 거기에 따른 매출의 대한민국 법적으로 35%까지 주게끔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야, 고추장을 하나 사러 가는데 A마트 갔더니 10,000원이에요. 3% 적립을 해줍니다. 근데 B마트를 갔더니요 5% 적립을 해주네요. 어디 가실 건가요? B마트! 조금 더 크게 어디 가실 거예요? B!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남자분들은요? 당연하죠. 이 더운데 적립 조금 더 받자고 저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온라인은요 이 C마트는 조금 더 다르네요. 10,000원짜리를 8,000원에 판대요. 그래서 제가 사서 먹어봤어요. 근데 진짜 똑같은 고추장을 8,000원에 파는 거죠. 근데 주한이가 자기가 더우니까 가까운데 지금 장을 보러 가는데 고추장을 여기 A마트 가서 사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합니다. 야, 더운데 뭐하러 나와? 나오지 말고 저기서 회원가입해서 그냥 8,000원 편하게 사 먹어. 그랬더니 야, 어떻게 똑같은 고추장이 거기서 8,000원이냐? 그거 혹시 유통기한 오래된 거 아니야? 아니면은 그거 혹시 성분이 좀 덜 들어가 있는 짝퉁 아니냐? 아니야. 내가 사서 먹어봤어.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제가 사서 먹어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한이는 저를 믿고 C마트에 가서 고추장을 사서 먹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주한이와 저는 바깥에서 생각하는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상한 다단계를 하는 사람인가요? 그럼 뭐 한 거죠? 현명한 소비를 한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차피 할 소비를요 현명한 소비 패턴을 바꾼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 C마트에서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제 되게 양심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환불한 적도 없는데 저한테 돈을 보내주셨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C마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데요.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매출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이 광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법적으로 35%까지 당신한테 커미션을 지급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차피 할 소비요. 자가 소비를요 현명한 소비 패턴으로 바꾸는 거. 자가 소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 이 두 가지 맞나요? 네. 그렇죠.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대답이 없으면 이 다음 장으로 제가 넘기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대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해볼 만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의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이팔 사건의 기준, 그죠? 이병헌 그 다단계 나온 그 불법 피라미드 그런 것들이 나에 대한 다단계 기준일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다단계 기준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1,800조 시장입니다. IT 시장은 3,800조예요. 네트워크 시장은 8,000조입니다. 그 8,000조 중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가져갈 최소 단위가 100조입니다. 그 중에서 35%, 약 35조는요,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기준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이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변화의 중심이 될 건지, 변화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합류를 할 건지. 근데 그 변화를 주도하는 데는요, 어떤 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용기요. 저는 그걸 이렇게 부릅니다. 도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 용기 내셔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시크릿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네요. 이게 굉장히 무시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단계 네트워크 좋아. 인식이 안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자. 그럼 투자 목적성을 한번 바라봐 볼래?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미래에 어떤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한테 어떤 이윤 추구를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런 면에서 회사를 판단해 볼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 볼 거니? 저는 이런 기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회사가 걸어온 어제, 그리고 걷고 있는 오늘이 분명하다면 내일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측이 아니라 예측이. 근데 예측했는데 성장해요. 그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성장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를 데리고 온 사람까지 데리고 나가셔야겠죠. 그럼 제가 이 근거에 의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시크릿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어제입니다. 그냥 일반 소매 매장에서 판매를 하던 회사였다는 거예요. 2005년도에 시크릿 앤 스파라는 브랜드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40여 개국 600개 전문 매장에서 스킨케어, 색조화장 빼고 스킨케어만 가지고 누적 매출 1조를 기록한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유럽 위주 매장, 네덜란드, 호주, 스페인, 대만, 여기는 제주도 면세점에 제가 직접 다녀왔어요. 여기는 제 파트너사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가서 직접적으로 소매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해갖고 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그냥 일반 소매 매출을 하고 있던 회사가 2011년도에 사업 방식을 하나 더 확장합니다. 그게 바로 시크릿 다이렉트. 그럼 얘네가 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왜 확장을 했을까? 전환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왜 확장했냐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이유. 여기 계신 분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지금 입고 계신 옷이나 신발 한번 보세요. 매장이나 백화점 가서 그대로 그 가격대로 사시나요? 아니잖아요. 입어보고 신어보고 우리가 인터넷 세상으로 옵니다.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를 통해서요, 가장 저렴한 상품을 구매합니다. 동일 상품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 다이렉트 시장을 열었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냐면, 죄송하지만 오늘과 같은 이런 반응이었어요. 굉장히 싸했어요. 아니, 시크릿이 뭐야? 난 시크릿 가수밖에 모르는데 이게 명품이라고? 우리나라에 매장이 있어? 없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해? 나는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너는 안 나가봤으니까 모르지. 나가본 사람들은 안다라는 거죠. 근데 안 나가본 사람들한테 이걸 확 믿으라고 하는 것조차가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재미난 거랍니다. 2013년도, 12년도에 온라인을 먼저 열어놓고 13년도에 제주도에 면세점에 자리가 없어졌네요. 면세점에 입점을 합니다. 그러면 면세점에 입점을 해서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시크릿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딱 맞았다고 했어요. 1년 만에 6배 성장하면서 130억의 매출을 올립니다. 3년 만에요, 1000억 매출을 돌파하면서요, 50배 성장합니다. 올해 2017년도, 작년에 2017년도 매출이 80배 성장하면 1540억을 기록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업계 6위를 맡겼거든요. 1위부터 10위까지는 모든 물건들을 파는 종합물류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시크릿은요, 단일 제품, 스킨케어, 색조 없이 스킨케어 가지고 1540억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점유율이요, 건강식품이 한 50%에서 60%를 차지할 겁니다. 뷰티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밖에 안 되는 시장에서 1540억을 해서 업계 6위까지 올라왔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만약에 앞으로 7.2가 출시가 되고 여러 가지 생필품들이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성장세는 어떻게 될까요? 대박! 맞아요! 또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건강식품 나온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잖아. 맞아. 근데 나는 있잖아, 통계를 믿어.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건강식품을 출시했을 때 과연 몇 배 성장했을까? 한 4배에서 10배까지 성장했어. 난 그걸 믿어. 그럼 시크릿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좋은데 성장하지 않을까? 최소한 난 5배는 성장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될까? 이 회사?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네. 2022년도 이 회사가 얘기하는 업계 1위! 1조! 시장! 전 이거 무난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게 시크릿이 갖고 있는 일단 파워입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에서만의 성장률이 이런 건 아니죠. 전 세계에서도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2년 연속 성장률 1위. 그럼 어떤 회사를 선택할 때 성장만 봐야 되나?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어떤 거냐면 안정성이겠지. 지금은 시크릿 다이렉트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시크릿 다이렉트를 평가했었고 그때 당시도 A+, 시크릿 앤 스파도 A+. 저 A+라는 그레이드는요 삼성과 애플과 동격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이 시크릿은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상당히 안정성이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럼 믿고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가지만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는 지켜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무조건 합법이어야 돼요. 그럼 누군가 얘기합니다. 불법은 무조건 안 좋은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당신이 누군가한테 권할 거 아닙니까? 근데 권했을 때 당신이 피해자도 되지만 가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해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 회사가 생겨났다 없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즉 피해자들을 양산시킬 수밖에 없는 불법적인 회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과연 불법적인 회사는 나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을까? 어떤 근거로? 그게 없어요. 그럼 합법적이면 무조건 좋은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인 게 약 13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90% 이상이 뭘 유발하냐면 사재기라는 걸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이면서 사재기가 없는 보상 플랜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따 그 보상 플랜을 누가 설명하시죠? 강인. 김강인 사장님이 왜 사재기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왜 사재기가 없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보상 플랜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회사의 어제입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 이미 소비자들을 구축해놓고 1조 원의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한 가지 뭐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마세요. 다른 그 어떤 회사는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회사에 어제가 있는 회사는요, 이 시크릿밖에 없습니다. 잘 보세요. 아메이땡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 치약 써보신 분이 있으시죠? 거기 치약이 얼마예요? 6,000원 정도예요. 그죠? 그러면 6,000원이라는 치약값은 좀 비싼 편에 속하죠? 네. 우리가 마트 가면 뭐 한 2,000원 정도에 살 겁니다. 근데 그 2,000원은 중간에 유통과정 다 거쳤어요. 광고비까지 다 붙이고 6,000원은 직거래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6,000원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쓰고 있다는 건 제품의 질이 우수하니까요. 맞나요? 네. 제가 그걸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장난을 쳐봤어요. 야, 그럼 이거 한번 마트에 대입해볼까? 그러면 총판, 도매, 소매, 광고비까지 다 거치면 3만원 정도 할 건데 너 그래도 쓸래? 아이 그럼 안 쓰지. 그럼 뭐야? 마트에서 안 파는 거 그냥 다이렉트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이거 다단계나 네트워크 회사가 이거 해결할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나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왜요? 늘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중간에 유통 단계를 줄인 게 아니라 원료 자체를 높여가지고 그냥 싸게 공급한 것처럼. 그래서 늘 항상 문제가 됐잖아요. 야 그러면 시크릿은 야 그 오일솔트 얼마인데? 그거? 나 3만원에 쓰는데? 야 그럼 그거 10만원이면 쓸 거야? 미쳐서 쓰는 사람들이 전 세계 40여 개에서 이미 1조 매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매출을 일으키는 게 만약에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다 네 거라면 넌 안 할래? 이게 바로 시크릿이에요. 유일무이하게 어쩌면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한 번쯤은 꿈꿔봤을 겁니다. 소비자 찾는 게 너무 어려운데 이미 소비자가 다 구축되어 있으면 어떨까? 아 정말 이 사람 선택해서 한 3년 4년 뒤에 진짜 파랑새처럼 나한테 선물로 다가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파랑새가 지금은 시크릿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다단계 판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요 무려 80배 성장률을 이룹니다. 거기다가 신용등급은요 1위, 전 세계 성장률 연속으로 1위. 그럼 한번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오신 분들이요 이 회사요 아직도 검증이 필요하고 그렇게 될까 안 될까 고민이 되십니까? 아니요. 이 느낌표 이거 동의하시나요? 네. 이때 박수 주십니다. 제품 얘기는 이따가 또 아름다운 제시켜 알바래요. 제시켜 알바. 송혜민 사장님께서 아마 제품 강의를 잘 해주실 거니까 이거는 좀 넘어가. 저한테는 제품 사실 저는 그랬거든요. 제품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군대 있을 때 저는 빨래핀으로 머리 감던 사람. 그래서 그게 제품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사업이었고 돈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죠? 야 사회 원료가 아무나 채취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굳이 뭐 사업성으로 봤을 때 큰 아이템은 아니지 않니? 아무리 뭐 전 세계에서 자연치유가 된다라고 하지만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모방이 불가능하대요. 왜? 전 세계에서 유태인 중에서 허가받은 소수 유태인만 이걸 채취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이렉트 유통을 하고 있는 게 시크릿인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모방이 불가능하겠는데? 그럼 이거 대박이네. 야 무슨 사업이 안정성도 있고 성장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방이 불가능하면 이게 왜 안 하? 이걸 왜 안 하지? 저는 오히려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파라벤이라는 건 전 사실 몰랐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저기 보시면 이건가요? 순수사의 원료. 이게 이 회사가 얼마나 자부심이 세면 저걸 넣는지 보셔야 돼요. 다른 회사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해바다에 있는 원료는 아무나 채취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프리미엄이 상당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거기 있는 그 원료를 가지고 샴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유통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얼마쯤 할까요? 한 10만 원쯤 할 겁니다. 자, 쓰실래요? 네, 그렇죠. 앞에 계신 분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근데 10만 원 정도면 안 쓸 겁니다. 평범한 사람, 시크릿을 모르시는 분들. 그러면 만약에 10만 원을 좀 낮춰서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요, 원료를 낮추면 될 겁니다. 그죠? 또 한 가지는요, 중간에 유통 단계를 줄이면 될 겁니다. 그 유통 단계를 줄인 게 바로 저희입니다. 원료를 안 낮추면.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제품들 한번 보세요. 시크릿과 유사하게 4해 소금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 제품 성분함유량을 딱 보시면 0.2에서 10%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이걸 사해바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 않나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백화점에 가죽 잠바를 사러 가는데 가죽은 0.2% 들어있어요. 레자가 99.8%입니다. 이건 가죽 잠바입니까? 가죽 향이 나는 잠바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떠냐면 80%, 90%, 100% 들어있다고요. 그게 시크릿이에요. 욕조에다가 소금 한번 타보세요. 여기가 사이인지 우리 집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몸은 안 떠요. 제가 세통 넣어봤는데. 자, 파라벤이라는 건 사실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이제는 쓰지 말아야 될 하나의 물질이죠. 이때까지는 몰랐어요. 이 앞에 계신 이대규 스폰서님은 파라벤이 아니라 무파라벤이 안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강의를 하실 정도로 사람들은 굉장히 무지했었습니다. 사실 파라벤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야 근데 이거 쓰면은 암에 걸린대. 근데 너는 괜찮은데 이 와이프가 유방암에 걸릴 수도 있고 애들이 이렇게 뭐 성조숙증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은 게 걸릴 수 있대 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담배를 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난 왜 대체 폐암에 안 걸리냐? 하루에 2갑씩 피네. 그럼 밖은 왜 돌아다니냐? 산소 마스크 끼고 다녀야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며칠 뒤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 친구 담배 핍니다. 그죠? 벌써 25% 죽었어요. 자, 파라벤 씁니다. 몇 프로 죽었죠? 100%! 제가 그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야, 너 100% 죽는데. 너 어떡할까? 그럼 제품이라도 바꿔 써야죠. 네, 제품이라도 바꿔 쓰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도 있어요. 저는 시크릿은 그래요. 진짜로 한번 알아보세요. 제품력은요, 정말 좋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했거든요. 야, 시크릿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니? 그건 조금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럼 제품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아니, 그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타이밍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아니, 그것도 좀 어려운데? 아니, 그럼 대체 너네 회사는 뭐니? 그것들을 다 더해보니까 총점이 제일 높아. 난 그래서 시크릿을 선택했어. 또 한 가지, 시크릿의 제품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부분을 좀 한번 말씀드리면 오스카 시상식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유명한 시상식입니다. 거기 협찬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어느 정도 명품 위에 명품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요거 한번 보세요. 우리 제품으로 케어를 받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비싼, 몸값 비싼 사람들을 상대로 케어를 한다? 아무 제품으로 케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수년 동안 써봤을 때 이 제품이 정말로 괜찮구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케어 제품으로도 여기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객관성이라고 합니다. 이미 뭐 GQ, 보고, 코스모폴리탄 여기 보시면 엠마 왓슨, 미란다 컷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들이죠. 네. 이들은요 어떤 인터뷰 중에서 이건 PPL 광고가 아니라 인터뷰 중에 파우치를 꺼내더니 거기 저희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끊임없이 광고를 하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나왔는데, 아니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 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근데 왜 자꾸 광고하는 거야? 그럼 시크릿 스파가 해줘. 그럼 잘 봐라. 다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너한테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지금 이 사람 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되세요? 네. 이만큼 지금 시크릿은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크릿은 스파라는 브랜드. 근데 그걸 그냥 입소문해서 그 수당을 가져가려고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3점 타이밍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써있죠? 감사합니다. 3점은 성장이다. 동의하시나요? 네, 맞아요. 동의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이걸 한번 넣고 싶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어떤 거냐면 시크릿을 잘 한번 보세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선점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불법 합법 합쳐갖고 다단계에서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3,000개입니다.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 화장품도 뭐 어떤 건강식품도 전부 다 홍수 속에 있는 거라고. 그럼 포화 상태인데 여기서 어떤 게 나와서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제가 김원중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하나 차렸다고 쳐볼게요. 지금 이 시장에서 김원중 커피숍에서는 1번 사업자가 저입니다. 커피 시장에서는요. 커피 시장에서는 제가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요 100%입니다. 100%. 될 가능성이 0%. 근데 시크릿은 어떤 패러다임을, 어떤 차별성을 두냐면요 이겁니다. 기존에 없던 거예요. 한번 눈 씻고 찾아보세요. 전 세계적으로요 백화점, 면세점에 있던 브랜드가 다이렉트로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요 지금 이 시간에 샤넬이나 SK2나 랑콤이나 이 회사가 다단계로 확장을 한다, 안 가시는 분 계신가요? 듣다가도 뛰어가야죠. 앞에 계신 분은 당연히 안 가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왜? 이미 전 세계적으로요 소비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가격대에서 미쳐서 쓰는 소비자들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만 시크릿을 모른다고요. 이 대한민국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전 세계 40여 개국, 지금 앞으로 오픈될 저 많은 나라들은요 이미 충성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이렉트가 열리기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세 번째, 아시아 첫 번째. 그러면 이대규 스폰서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점이 2월 된다? 당연한 거죠. 왜요? 전 세계적으로 쓰는 충성 소비자들이 미친 듯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에 한계 파이는 있고 남는 건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극점을 찍는 사람들은요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극점에 갈 확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게 바로 오늘 여기 계신 사장님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중국점이 16만 6,500점이죠? 네. 그죠? 모르시나요? 중국점을 가봐야 알죠, 그죠? 건강기능식품 예를 들어 세븐포인트2가 뭐 나온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소실적 기준이 60점 정도에만 딱 뭐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혼자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내 와이프랑 같이 먹거나 남편이랑 먹거나 부모님한테 선물해주거나 그러면 2인 가족 정도가 먹었을 때 소실적 기준이 한 1,400명 있으면 주국점입니다. 그럼 보세요. 건강식품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그럼 샴푸 안 쓰고 싶을까요? 써요. 비누 안 쓰고 싶을까요? 써요. 그럼 500명, 600명만 돼도 주국점이에요. 이게 시크릿의 미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 눈 뜨고 똑바로 보셔야 돼요. 자영업, 그래도 오늘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자영업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나는 저거는 누군가한테 알리기 너무 자신 없고 제가 자영업 한번 이거 마지막에 한번 넣어드렸는데 이거 보세요. 1억 투자했을 때 월 수익 500만 원 오토로 돌렸을 때 그걸 대박이라고 해요. 물론 뭐 투자 금액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이지만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에 맞춰서 한번 시크릿을 볼까요? 시크릿은요 그냥 1년 처음에 209만 원 들어가는 거고요 월 15만 원씩 쓰는 정도 4주에 15만 원 쓰는 정도 하면 약 380만 원입니다. 2년째부터는 140만 원. 그러면 1년 매달 19만 5천 원 수입이 있으면 대박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월 20만 원 이상 번 사람들이 아마 여기 지금 반 이상일 겁니다. 그럼 어떤 산업이 대체 반 이상이 대박이 나는 산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시크릿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크릿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최고의 도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대안이 있습니까? 시크릿.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봤고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 사업을 전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서요, 너무나 철딱선이 없고 너무나 어이없었어요. 야,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그건 네가 할 수는 아니고.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은 돈 버는 거 말고 뭐 다른 거 추구하냐? 아, 네가 하는 일은 돈 버는 거 말고 뭐 다른 거 추구할 수 있냐고. 없잖아. 근데 내가 하는 일을 잘 들어봐.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돈 벌자고 했거든. 그랬더니 내 파트너가 돈 벌더라. 그랬더니 나한테 고맙다라고 해.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었다고 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와 같이 평생을 함께 하자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얘기하더라. 네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의 차이점을 알겠니? 나는 단순히 돈을 벌려고 시작했던 이 일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가족들의 인생까지, 내 지인들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바꿔놨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아마 굉장히 다른 일일 거야. 그래서 네가 꼭 오늘 한 번쯤은 들어봤으면 좋겠고, 제대로 들어봤으면 선택했으면 좋겠다. 저희 Y 중에 하나는 여행이 있습니다. 이 두바이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시죠? 네. 이때는 사랑하는 제 스폰서와 함께 했지만 파트너 선생님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음번에는 파트너 선생님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와야지 라는 생각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때는 4분의 파트너와 이때는 가족도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태국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시드니라든지 이제 뭐 저펜 다이아몬드 트립도 얼마 전에 갔다 왔던 어디죠? 싱가포르도 거기도 많은 파트너 선생님들과 이제 함께하면서 같이 지금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죠. 변화에 대해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육행시를 한번 지어봤어요. 여러분들이 C, H, A, N, G, E를 외쳐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요? 네, 영어로 C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C! 선택하십시오. H. 그리고 시간을 초기화하십시오. A. 성공한 사업가는 지금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G. 사업 성공의 가장 좋은 방법은 E. 가장 빠르게 행동하는 거고, 가장 빠르게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여러분이 성공하는 가장 빠른 길일 것입니다. 내가 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분명한 건 과거였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두 번째로 가장 좋은 기회는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시크릿은요, 기회입니다. 선택하십시오.